루피는 하늘섬을 거친 이후 고잉 메리오의 상태가 악화되자 고잉 메리오를 수리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공들이 있는 섬인 워터7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갈레라 컴퍼니에 의뢰하여 고잉 메리오를 수리하려 했으나 갈레라 컴퍼니는 고잉 메리오가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루피는 고잉 메리오를 포기하려 했으나 우솝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결국 우솝과 루피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이퍼폴이 로빈을 납치하며 밀짚모자 일당은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나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넘겨냈고 갈레라 컴퍼니의 장인들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써니오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랑키와 밀짚모자 일당은 힘을 합쳐 사이퍼폴에게 대항하며 가까워졌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의 조선공으로 프랑키를 영입합니다. 참고로 루피는 처음에는 조선공으로 파울리를 영입하려 했으나 파울리가 이를 거부하며 프랑키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키는 어린 시절 해적의 자식이었던 인물이었으나 그 해적들이 프랑키를 워터7에 버리고 가며 프랑키는 고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키는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삐뚤었으며 반항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의 조선공이자 로저의 배를 만들어준 톰이 프랑키를 거둬들였고 프랑키는 톰을 부모처럼 생각하며 톰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톰은 프랑키뿐만 아니라 아이스버그도 거두어 살아가고 있었고 프랑키와 아이스버그는 사실상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본명은 프랑키가 아닌 커티프람이었는데 어린 아이스버그가 커티프랑 이름이 뭐 이리 복잡해 그냥 프랑키라고 부를게 라고 말한 이후 프랑키는 사실상 프랑키의 본명이 되었고 현재는 현상금 수배서에도 커티프람이 아닌 프랑키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톰에게 거둬진 이후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계정부에서 톰을 로저의 배를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사형시키려 하였고 프랑키는 다행히도 톰에게는 바다를 달리는 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에 다행히도 톰은 처형되진 않았습니다. 프랑키는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구사하는 인물로 바지나 하의를 절대 입지 않으며 365일 1년 내내 팬티만 입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프랑키의 영향으로 프랑키 패밀리의 패밀리원 몇몇도 팬티만 입고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어린 시절부터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녔으며 오뎅과 우연히 만났을 때 오뎅조차도 혀를 내두르며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키는 반항심이 절정이던 터라 오뎅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기에 아쉽게도 프랑키가 팬티만 입는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3D EY 사건 이후 2년이 지나며 덩치가 훨씬 커지고 스타일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티만 입고 다니며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프랑키는 루피가 팬티를 훔쳐가 버리자 매우 분노하며 팬티를 되찾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계기가 되기도 할 만큼 의외로 팬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사각 팬티를 입지 않으며 항상 삼각 팬티를 입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은 모두 꿈이 있으며 대부분 그 꿈이 원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피의 꿈은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쌍디는 올블루를 찾는 것이며 나미는 세계 지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꿈은 자신이 만든 꿈의 배가 바다의 끝에 도달하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배는 사우전드 써니오이며 바다의 끝은 최후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라프텔입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꿈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자 은인인 톰의 꿈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톰은 로저에게 오로 잭스노를 만들어 주었고 로저는 오로 잭스노를 타고 라프텔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톰은 직접 로저가 라프텔에 도달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에 프랑키의 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키의 꿈이 이뤄지기 위해선 반드시 밀짚모자 일당이 라프텔에 도달하여야 하고 루피의 꿈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루토는 먼 옛날 워터7에서 만들어진 사상 최강의 병기 중 하나로 포세이돈 우라노스와 함께 고대 병기로 불리우는 전설적인 병기입니다. 그리고 플루토는 한 발만 발포해도 섬을 흔적없이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병기인 터라 세계정부에서도 플루톤의 설계도를 반드시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플루톤의 설계도를 지닌 인물은 톰이었고 톰은 자신의 제자인 아이스버그와 프랑키에게 플루톤의 설계도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버그는 갈레라 컴퍼니의 사장인 자신이 플루톤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다면 세계정부에서 이를 파악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대외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양아치에 불과한 프랑키에게 플루톤의 설계도를 맡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조선공으로서의 재능은 프랑키가 아이스버그보다 뛰어났으며
프랑키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기에 아이스버그의 판단은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워터7에 플루톤의 설계도를 가진 인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그 인물이 아이스버그라고 생각하며 꽤나 오랫동안 갈레라 컴퍼니에 잠입하였으며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가진 것을 알게 되며 플루톤의 설계도를 없애버리려고 했으나 프랑키가 먼저 플루톤의 설계도를 태워버렸고 이를 본 로브루치는 매우 당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태워버린 것은 아마 플루톤의 설계도를 모조리 외워버렸거나 복사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외우지 않았으며 복사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플루톤이 와노쿠니에 잠들어 있기에 루피가 플루톤을 손에 얻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프랑키는 플루톤 설계를 위해서라도 밀짚모자 일당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일부 독자들은 프랑키를 방출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프랑키 방출설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이유는 국내 인기 유튜브로부터 출발이 되었으며 그 영상은 무려 100만 조회수를 넘기게 되었고 원피스를 보지 않는 독자들과 라이트 독자들 사이에서 프랑키의 민심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방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변태적인 성격과 비호감적인 외모와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키는 2부에 들어서며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덩치가 커졌으며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팬티 차림으로 활보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간혹 슈퍼라고 소리를 질러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키는 전투원으로서도 게으른 상황이며 써니오가 박살나는 상황도 거의 없기에 사실상 프랑키가 하는 일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키는 고대명기 플루톤을 설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간이며 프랑키가 없을 때 배가 고장나면 밀짚모자 일당은 어이없는 이유로 라프텔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프랑키가 구드 버스터를 사용하여 거프로부터 도주하기도 하였으며 어인선 부근에서도 콜라를 사용하여 해양류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토비로포 사사키를 잡아내기도 하였기에 프랑키가 밀짚모자 일당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프랑키는 자아가 있는 인간이긴 하지만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프랑키의 몸은 웬만한 강철보다 단단하며 무려 서왕 빅맘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내구도의 몸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키는 굳이 무장색 패기를 수련하지 않았으며 패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사키를 잡아내는 저력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의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는 기름이나 화학물질이 아닌 콜라이기에 프랑키는 늘 콜라를 갈구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써니오 어딘가에는 대량 콜라 창고가 있다는 설이 있으며 프랑키가 나미로부터 용돈을 받아 대부분을 콜라를 사는데 투자한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프랑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베가펑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프랑키는 에그헤드 섬에서 베가펑크를 만나게 되자 매우 흥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밀짚모자 일당 중 거의 유일하게 처음부터 베가펑크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쿠마에 의하여 멀리 날아가게 되며 벌지모아 섬에 성욕했고 그곳은 공교롭게도 베가펑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키는 2년 동안 벌지모아 섬에서 훈련을 하였고 베가펑크의 지식을 일부 흡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는 베가펑크의 기술들로 사이보그인 자신의 몸을 계속하여 개조하였고 프랑키는 2년 동안 온갖 새로운 기술을 탑재하며 파워업을 하였으며 몸의 내구도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프랑키에게 베가펑크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헤드 섬에서 베가펑크와 밀짚모자 일당이 동행하게 되었기에 프랑키에게는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